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 비대위로 전환한 국민의힘. 지난 주말 친윤계 의원들 중심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론이 커졌습니다. 관련 이야기 허은하 의원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네네. 허은하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오후 2시부터 현역 의원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들 200여 명 이상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보도를 했던데 네네. 오늘 허 의원님도 참석하셨죠? 예. 먼저 참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였는지 좀 말씀 좀 전해 주시죠. 결국은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이 맞냐 이 토론을 한 건데요. 기대론도 있고 역할론도 있고 이렇게 사실 의원들부터 당협위원장님들 모시면서 좀 더 근본적인 당의 위기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좀 하면 좋은데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자리이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찬반 토론이 됐다? 가다 보니 그런 좀 토론 비슷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왜 한동훈이어야 되느냐와 그 역할에 대해서 비대위원장보다는 선대위원장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네. 또 절차적인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부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사실 특별히 눈에 띄는 정치적인 사건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급격하게 뭔가 진행됐다 주중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시는 분들은 계셨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SNS 사퇴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여기에도 뭔가 다른 힘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다는 뜻인가요? 예를 들어서 주말 사이에 갑자기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론이 좀 커진 부분에 대한 이번 주말 그 어제 지적을 그제 그 지적을 좀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또 오늘 한 장관님께서 당내 이견이 있으면 안 간다 이렇게도 좀 밀당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겁주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했습니다. 여튼 지금은 그 어떠한 레드카펫을 까는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탈당 여부 밝힐 다음 주를 의식을 하면서 네. 이런 진행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저희들도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취재를 통해서 좀 듣기는 했는데 허 의원님 네. 발언을 하셨나요? 어떠셨나요? 오늘 많은 분들이 발언하셨다고 하던데. 네, 많은 분들이 발언을 하셨고 저는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비주류고 또 여러 가지 신당 문제로 언론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라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경청했습니다. 신상 문제라고 하면 천아용인의 아를 맡고 계시잖아요. 네. 27일 창당선언, 이준석 전 대표의 창당선언에 함께 하느냐? 말 나온 김에 여쭤보죠. 어떠십니까? 지금 이준석 신당의 천하용인도 안 간다 이런 보도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정치가 무슨 동아리도 아니고요. 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당에 간이만이 하는 것은 당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계속 당과 용산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고 또 이준석 대표와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이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토론하고 협의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고 그리고 제가 어떤 결정이든 제 짧은 정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일관되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점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치사하게는 안 할 거다. 그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치사한 선택 안 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네. 자, 다시 오늘 연석회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아까 허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말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한동훈 추대론 카페트 깔아야 된다. 붉은 카펫 깔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당의 의견들이 주류의 의견이 급격히 변화됐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글쎄요. 처음에 말씀하시는 분들은 여하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추대를 좀 신경을 많이 쓰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모 언론에서 당내 이견이 있으면 안 간다라고 한 장관이 이야기한 게 이제 보도로 뜨면서 오늘 아침 동아일보였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 건지
아니면 또 왜 그러한 말을 했느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고 네. 한 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이게 비공개였는데 제가 거기에 있던 그 의원이 막 나와서 이것저것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 당인의 자세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사실 많이 취재가 많이 돼서 맨 처음에 네네. 이영호 의원님이 발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 추대론을 굉장히 강력한 발언으로 연달아 발언했다 뭐 이런 얘기들 벌써 다 나와 네네. 있던데요. 그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네.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처음의 발언과 다른 이견들이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 네. 자, 우리 허 의원님은 한동훈 비대위원 장에 대해서 네. 어떤 입장이신지 본인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 저는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방울 디자인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그 거론되는 분들은 다 개인적인 역량으로야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네. 그런데 단 한 분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겠다 이런 얘기를 아직까지는 안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소위 수직적 당정 관계와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지금 아마 이 프로그램 듣고 계시는 국민들도 다 아실 겁니다. 민심은 간명합니다. 대통령께서 변하시면 되는 문제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은 대통령 빼고 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심이 쉽게 돌아오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핵심을 외면하는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론되는 분들께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뭐 박수 치면서 진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의 과거의 명망이나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저는 할 일을 할 수 있느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오늘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들 또는 외부적으로 나온 거 뭐 장해찬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 네. 발언이 굉장히 좀 세졌어요. 네. 김웅 의원이 뭐 아바타, 김주애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장해찬 최고위원은 비윤계와 당내 비주류를 향해서 싸가지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성에 문제 있다. 좀 굉장히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뭐 그런 악플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악플러 별로 신경은 안 씁니다. 예. 여튼 합리적으로 2인자가 오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 김웅 의원은 비유를 든 것인데 예. 그걸 싸가지 문제로 갖고 오면은 또 윤리비 시즌2 되는 거고요. 네. 저는 그 국민들 입장에서 이 비유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이 적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여기서 싸가지를 트집 잡기 시작을 하면 또 토론을 안 하자는 거거든요. 네. 한동훈 장관님조차도 그런 식의 표현의 자유 축소에는 별로 동의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뭐 악플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악플러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 이외에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 원희룡, 나경원, 인요한, 김한길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는데 허 의원님이 보시기에 아까 제시하신 기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만한 그런 분이 누가 계신가요? 글쎄요, 제가 속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발언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께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장담하시는 분이 계시긴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이 쓴소리 가감없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계셨다고 하는데. 계시긴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는 이제 뭐 예측의 영역보다는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의 발언으로는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다. 김기현 전 대표요. 네네. 오늘 또 뭐 보면 김기현 대표 체제를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초재선 의원들이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굉장히 강한 찬성론 그리고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일정하게 뭐 이렇게 부정적 평가를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글쎄요. 그 부분은 뭐 부정적 평가라는 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예, 비공개였으니까. 예, 자, 예. 총선 출마 가능성은 계속 거론되던데 김기현 전 대표는 어떻게 총선 출마를 국민의힘 이름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은 아무래도 김기현 대표님 입장에서는 모든 말을 좀 아끼시고 좀 시간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당장 당이 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또 대표님 사태로 인해서 그 비대위원장을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로키로 가시지 않을까 싶고 네. 출마 여부 같은 경우는 좀 스스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보는데 네. 시간이 답이다라는 생각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 제3지대 연대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금토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 선택 창당대회 이준석 전 대표 또 참석을 했는데 제3지대 연대 그리고 그 가능성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저는 모든 가능성은 타진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각자의 지지층,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또 늘 모든 조직은 내부 결속과 외연 확장 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화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럴 때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애초에 한 자리에 모인 이유, 핵심 가치 그것을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나 저희 천하용인 입장에서 그게 자유와 공정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가치를 훼손시키면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지지층들 입장에서도 좀 투표를 안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한번 이제 지지자가 영원한 지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특히 그 핵심 지지층을 실망을 시키면은 그 실망이 2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가 그 무서움을 늘 인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어려운 과제겠지만 그 절묘한 어떠한 최대 공약수를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무척 애를 쓰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